이제 나도 드디어 청산할 때가 된 것 같아 긴 시간이 되겠지만 이건 현실의 혼란이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남편, 5살 딸, 3살 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우리 쌓인 가족이 갑자기 6인 가족이 되었을 때 이미 2아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 임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항상 대가족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에 감격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와 남편은 고향에서 오랜 친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주 평범했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전 임신과 달리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쌍둥이는 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고 제왕절개를 통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처음으로 쌍둥이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쌍둥이를 안았을 때 병실에서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생아들에게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1명도 아니고 2명은 집을 떠나고 아이들도 병원에 있는 동안 나에게 말하고 그냥 쉬어라. 내가 믿음직한 남편에게 감사하게 미소를 지은 직후에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에드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5아이의 아빠다. 나는 직장에서 정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그의 눈은 쌍둥이 탄생의 감동에 젖어있는 얼굴, 엄숙한 결의의 그림, 그가 말하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인지 확실히 들었다. 아이가 5명 있는데 침묵하면 상황이 더 이상해질 뿐입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사실 제게는 당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아니, 단지 아이가 내년에 태어날 예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당신이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우리 가족을 다른 곳에서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이 우리 아이를 안고 고백하는 타이밍에 남편이 그런 심각한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한 것에 당황했습니다. 돌아오는 건 제정신이 아닌데 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에게 자녀에 대한 인정과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고 그는 응할 계획이었지만 난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말자. 아이를 인정하고 싶을 뿐이야.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나는 웃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은 너무 어려워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가 태어난 쌍둥이와 함께 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이웃주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시작할 수 없었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일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에 나는 남편을 단지 ATM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을 참으면 아이들과 나 자신이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내 결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휩쓸려 갈 것입니다. 퇴원 후 쌍둥이를 돌보느라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도 이혼을 생각하니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도 지쳐가던 참에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출산 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 고향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고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불륜 부부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보다 한 학년 아래 다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의 가족도 알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여자의 관계를 부르자 그녀의 부인과 남편은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친구들 모임에 있었고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추파를 쳤습니다. 나는 그 지역의 관습을 싫어했고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눈치챌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라 화가 났고 다음날 어둠 속에 나 혼자만 남았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손주들을 만나러 왔다. 놀랍게도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미 내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아들이 그냥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일은 남편의 수입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아이는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은 그의 돈입니다. 그런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아들을 화나게 했고 언제 그들이 아들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친절한 조부모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의 관계가 단지 좋은 관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즉시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내에 그러한 연결이 존재한다면 내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하고 아마도 두 부모가 학교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미스의 아이와 같은 반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미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없고 내 아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주변 부모님들도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남편의 태만함과 함께 저는 그곳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정한 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와 아무 반대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냥 여기에 집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의 몇 마디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심이 되었고 나는 안도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일찍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내 아이의 이혼한 엄마로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바랐습니다.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너희 부모님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 여기가 너무 싫어서 애들 데리고 나가자 이혼하자 인정이든 재혼이든 마음대로 해라 난 정말 이혼 안 하겠다고 애만 인정하면 다 될 거야 괜찮은 재혼은 말도 안 돼 난 내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손자를 위해 사신다는 편리한 변명으로 먼저 그만둔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야 내년에 또 다른 손자가 온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다. 아들의 불륜을 묵인하는 너희 부모님이 내 아이들을 손주처럼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의 아들이다. 당연히 그들은 나를 변호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큰딸은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부모의 이혼보다 아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일이나 이혼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혼 사유는 너야.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울 거라며 우리 가정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고 너한테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거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랑 이혼하면 너랑 애들도 힘들 텐데 이제 진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라. 제발 요약이긴 한데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고생할 사람이겠지. 그래서 노력 중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피가 끓는다. 단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믿는 천박함. 나는 정말로 놀랐다. 나는 그 당시에 꼭 위자료를 요구했다. 남편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위자료를 언급하자 진짜 당황하기 시작했고 미즈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자마자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벽이 얇아서 문을 닫아도 목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도망갔다. 분명히 소음이 들리는 것 같으니 그가 즉시 M에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투로 미스 A도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왜 위자료를 직접 내야 하는데 내 아이의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속삭이더니 나중에는 온 동네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미자와의 통화가 끝났고 남편이 또 다른 통화를 시작한 직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쌍둥이가 울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들이닥쳐 왔습니다. 어젯밤에 아들의 전화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그들에게 최악의 일은 손자를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M이 의도하지 않는 한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아내를 위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중 둘이 내 아이를 어떻게 혼자 부양할 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이 그들은 단지 자기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조종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결정했다. 이것이 내가 이 가족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간음하고 가족을 배신했으며 심지어 그의 여주인과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 걱정이 더 큽니다. 간음한 아들에게 화내는 대신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는 아이들은 간음한 아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아들의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간음하는 부모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히 나에게 참으라고 말하거나 간과하라고 하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비밀 아이가 있으면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야,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게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사과해야지.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다. 집안의 가르침이 좋아. 이 집안은 이제 끝이고 물론 이제부터 남편 앞에 녹색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아이들과 멀리하세요. 예상치 못한 내 입장에 시댁 식구들은 의아해했지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순간 그 아이들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손주들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면회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는 걸 보기 전에 내 파일이 내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 문 앞에 팔을 벌리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내가 전화할 때까지 열지 못하게 할 거야. 이혼 엄마 문 열어. 무서워요. 이게 협박인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들은 아직도 울고 있어요. 내 F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 순간 M이 현관 문을 막으려고 달려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광기를 느꼈습니다. 네. 남편이 내가 준 이혼 서류를 찍고 있었다. 이 가족은 너무 소름 끼쳤고 집은 혼란에 빠졌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M은 어리석은 표정으로 앉았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였다. 미아 삼촌 제발 그만해. 마음껏 사과할게. 그냥 그만해. 왜 달라고 했는지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제 나도 쌍둥이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 제발 이건 무리야. 적어도 아닌 애들은 놔둬. 시골로 이사가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씩씩한 큰 누나를 따라 나까지 남동생도 웃으며 정말 아빠 안 보면 슬프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응, 삼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슬퍼하시나요? 그런 말 하면 할머니도 슬프다. 왜? 우리를 가두고 엄마를 괴롭히는 건지 싫어.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괴롭히면 당연히 싫어지겠지. 그럼 우리 지금은 언제 가? 삼촌 큰 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형네 밴으로 달려가서 시댁을 떠나 아버지가 트럭에 짐을 싣고 나는 쌍둥이를 데리고 동생 차에 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남편에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늠한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기지 않으면 반드시 쫓겨난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미 유치원에 전학 통지서를 제출했고 선생님들과 동료 부모님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사실 나는 이미 방학 마지막 날에 아이들에게 말했다. 유치원 입원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불륜으로 인한 임신과 여주인 도임신 중이어서 아기가 크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게 즉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도 본인 뜻대로 해결되었고 남편의 이혼도 아버지와 형의 도움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어떻게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걱정했지만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고 매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아직 미혼인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하고만 상의했는데 근처에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땅이 남아있다고 동생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와 동생이요. 개발 중인데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유명한 벚꽃 명소로 만들려고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서 형이 시골에 자주 오고 아이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그곳을 뛰어다닐 때마다 독특한 시골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직후 친구에게 들은 소소한 이야기에 애의 배가 훨씬 커져서 우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 남편과 재혼을 했다고 한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된 것 같다. 과거에는 다 지나갔고 이제 이 일을 내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습니다.